어젯밤 많은 분들이 부산 불꽃축제를 즐기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하신 분 많으셨을 겁니다. 예년과 달리 축제 내내 광안대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는데요. 알고 보니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원인이었습니다. 최한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예년보다 1시간 일찍 시작된 제19회 부산 불꽃축제. 대망의 카운트다운과 개막 축포가 끝나고도 갑자기 행사가 멈춥니다. 마지막 점검을 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10여 분 동안 지연된 끝에 일부 행사인 해외 초청 불꽃쇼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불꽃과 함께 어우러져야 할 광안대교는 보이질 않습니다. 불꽃쇼 연출 효과를 더해주는 광안대교의 경관 조명이 계속 꺼져 있습니다. 예년과 확연히 비교됩니다. 시작하길래 하늘을 봤는데 그냥 하늘에 불꽃만 터지더라고요. 광안대교랑 같이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작년 비교했을 때랑은 좀 다르지 않았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원인이었습니다. 카운트다운 직후 해수욕장에 마련된 불꽃쇼 연출 상황실과 조명을 연결하는 광 케이블이 끊어진 것입니다. 행사 시작 직전 10대 학생들이 불꽃을 보려고 갑자기 상황실로 들어왔다가 직원들의 제지로 급히 나가는 과정에서 케이블을 건드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전요원들이 통제했지만 카운트다운이 진행되던 순간 들어온 학생들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행사 지연까지 하며 복구를 하려다 실패했고 결국 경관 조명 연출은 포기한 채 행사를 재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어느 해보다 경관 조명과 어우러진 불꽃축제에 공을 들였다는 부산시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네, 이러한 돌발적인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예비 시스템을 추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구비할 수 있도록 103만 명이 몰린 인파에도 안전사고를 잘 막아낸 부산 불꽃축제. 하지만 정작 철없는 10대들에게 뚫리면서 안쪽 연출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싱가포르는 지정학적 이점과 볼거리 등으로 회의, 포상여행, 컨벤션, 전시를 뜻하는 마이스 산업의 강국으로 꼽히는데요. 전 세계 비즈니스 관광객들이 몰리는 싱가포르는 이제 친환경을 화두로 한 지속가능성 로드맵까지 발표하며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3개 위에 배를 얹은 모양의 싱가포르 대표 랜드마크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이 호텔 맞은편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비즈니스 허브인 마리나 베이 샌즈 컨벤션 센터가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 관광 마이스 박람회인 ITB 아시아도 전 세계 100여 국 1,300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이곳에서 개최됐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아태본부가 싱가포르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에 있는 16개 기업과 같이 왔습니다. 그 16기업과 글로벌 기업들이 네트워킹할 기회를. 특히 부산 홍보관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목재를 활용해 조성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이스 산업에서도 ESG를 비롯해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올해 마이스 도시 지속 가능성 지수에서 전 세계 7위, 아시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킨텍스가 있는 고양시가 16위를 차지했고 부산은 순위에 없습니다. 자연 속 도시를 표방하는 싱가포르는 2030년까지 폐기물을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마이스 지속 가능성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Sustainability is now a top priority for many business and MICE travelers. 태양광과 빗물을 활용한 가든 스파이더베이 실내 정원을 통해 싱가포르는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늦었지만 부산도 2년 전부터 마이스 ESG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허브 도시를 꿈꾸는 부산이 지향해야 할 점이기도 합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그리고 일관성 있고 투명한 정책 집행이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의 핵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수한 마이스 시설에다 지속 가능성을 더한 싱가포르. 마이스 도시를 꿈꾸는 부산은 방면한 환경 이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노후 대비 걱정도 커지면서 그 대안으로 주택연금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역별로 가입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면서 특히 지역 노년층의 노후 대비가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64살 김병원 씨. 퇴직한 지 꽤 됐지만 노후 대비 걱정으로 주택연금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노후는 그런데 국민연금밖에 없고
다른 기타 소득이 없다 보니까 다른 수입원을 좀 괜찮은 게 없는가 해서 보니까 주택연금이 있더라고요. 주택연금을 주제로 열린 금융 강좌를 찾은 대부분 상황은 비슷합니다. 아들 다 나가고 지금은 대구안에 둘이 사는데 딱 남는 게 집 한 채뿐이라. 내가 만약에 좀 가난한 어려운 표시를 하면 아들이 굉장히 불편할 거 있거든. 초고령 사회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주택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혜택을 기대하며 주택연금에 가입하려 해도 꺼려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선취 보증료가 1% 내지는 1.5%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0.75% 매년 또 보증료를 받아요. 누적 가입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고령자 비중이 더 높은 지역 가입자의 비중은 크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2만 1천여 명, 서울이 1만 4천여 명인 반면 부산은 4천여 명, 경남은 2천여 명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월 지급금을 살펴봐도 전국 평균 154만 원에 서울 224만 원이지만 부산은 132만 원, 경남은 81만 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노 대책이 시급한 문제로 다가왔지만 준비에 있어서도 지역적 차이가 큰 만큼 지역 특색을 고려한 상품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지난 8일 새벽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부산 선적 금성호에 대한 실종자 수색이 사흘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해경이 실종자 1명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제주 해경은 어젯밤 9시쯤 가라앉은 선체 주변에서 60대 한국인 선원을 찾았고 나머지 11명의 실종자에 대한 수색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는 취업과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산 항운노조 간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부산 항운노조 본부 간부로 근무하며 2016년부터 8년 동안 취업과 승진을 대가로 노조원과 비노조원들로부터 8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I don't know if I like this.